지금부터 제31회 한국생활개선 충청북도 연합회 한마음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정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 농업농촌 활력과 실천에 기여한 공이 많은 유공자와 단체에 대한 시장이 있겠습니다. 먼저 도시자 표창입니다. 시상은 이시종 지사님을 대신하여 서영호 농업기술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표창장 제853호 한국생활개선 청주시 연합회 부회장 이근경. 귀하께서는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생활개선 발전을 위해 헌신하며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 실천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1년 11월 3일 충청북도 도시사 이시종. 제855호 한국생활개선 제천시 연합회 함희자. 내용은 같습니다. 제859호 한국생활개선 보훈군 연합회 김미숙. 내용은 같습니다. 제858호 한국생활개선 옥천군 연합회 유희순. 내용은 같습니다. 제856호 한국생활개선 영동군 연합회 최미경. 내용은 같습니다. 제857호 한국생활개선 증평군 연합회 하정숙. 내용은 같습니다. 제860호 한국생활개선 진천군 연합회 김광희. 내용은 같습니다. 제861호 한국생활개선 괴산군 연합회 원정분. 내용은 같습니다. 제862호 한국생활개선 음성군 연합회 안상님. 내용은 같습니다. 제863호 한국생활개선 단양군 연합회 조영순. 내용은 같습니다. 차렷 경례. 수상하신 분들과 단체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무대 중앙에 서 계시고요. 준비하신 꽃다발 지금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국생활개선 중앙연합회 회장상입니다. 시상은 한국생활개선 중앙연합회 회장님을 대신하여 음정희 수석 부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표창장 생활개선 제21-9호 한국생활개선음성군연합회 회장 한달주. 귀하께서는 생활기술 과제 학습을 통한 능력 배학 기술로 농촌 여성의 삶의 질과 지위 향상에 힘을 기울였을 뿐 아니라 생활개선의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패를 드립니다. 2021년 11월 3일 사단법인 한국생활개선 중앙연합회장 강현옥. 생활개선 제21-10호 한국생활개선 옹척군연합회 양현화. 내용은 같습니다. 차렷. 경례.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중앙에 오시고요. 준비한 꽃다발 지금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국생활개선 충청북도연합회 회장상입니다. 시상은 이금현 회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표창패 생계충북 제21-7호 한국생활개선 청주시 오창읍 생활개선회. 위 생활개선회는 살기 좋은 농촌 건설을 위해 각 영농과 생활기술 과제를 선도 실천하고 생활개선의 활동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기에 표창패를 드립니다. 2021년 11월 3일 한국생활개선 충청북도연합회 회장 이금연. 시상금은 20만 원입니다. 제21-8호 한국생활개선 충주시 단월목행 생활개선회. 내용은 같습니다. 제21-9 한국생활개선 제천시 수산면 생활개선회. 내용은 같습니다. 제21-10호 한국생활개선 보은군 회의면 생활개선회. 내용은 같습니다. 제21-11호 한국생활개선 옥천군 안남면 생활개선회. 내용은 같습니다. 제21-12호 한국생활개선 영동군 용안면 생활개선회. 내용은 같습니다. 제21-13호 한국생활개선 증평군 도안면 생활개선회. 내용은 같습니다. 제21-14호 한국생활개선 진천군 초평면 생활개선회. 내용은 같습니다. 제21-15호 한국생활개선 괴산군 괴산읍 생활개선회. 내용은 같습니다. 제21-16호 한국생활개선 음성군 생극면 생활개선회. 내용은 같습니다. 제21-17호 한국생활개선 단양군 대강면 생활개선회. 내용은 같습니다. 차렷. 경례. 수상한 분들은 단체 사진이 촬영되오니 무대 중앙에 서주시고요. 준비한 꽃다발 전달해 주세요. 축하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상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개선의 활동 사례 발표 우수자에 대한 한국생활개선 충청북도 연합회 회장상입니다. 시상은 이금연 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회창패 대상 한국생활개선 중병군 연합회 장연순. 기한은 제31회 한국생활개선 충청북도 연합회 한마음대회 우수활동회원 사례발표 콘테스트에서 두서의 성적을 거뒀기에 표창패를 드립니다. 2021년 11월 3일 한국생활개선 충청북도 연합회 회장 이금연. 부상은 농촌사랑 상품권 30만 원입니다. 최우수상 한국생활개선 음성군연합회 안영조. 내용은 같습니다. 부상은 농촌사랑 상품권 20만 원입니다. 우수상 한국생활개선 충주시 연합회 강종숙. 내용은 같습니다. 부상으로 농촌사랑 상품권 10만 원입니다. 장려상 한국생활개선 진천군 연합회 박예숙. 내용은 같습니다. 부상으로 농촌사랑 상품권 5만 원입니다. 장려상 한국생활개선 제천시 연합회 김성숙. 내용은 같습니다. 부상으로 농촌사랑 상품권 5만 원입니다. 전체 차렷, 경례, 단체 사진 촬영이 있으니 무대 중앙으로 서주시고요. 준비한 꽃다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상자 여러분께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상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국생활개선 충청북도 연합회 이금연 회장님의 대회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한국생활개선 충청북도 연합회 회원 여러분, 한국생활개선 충청북도 연합회 회장 이금연 인사드립니다. 코로나가 유행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또한 이 자리를 축하하고 격려해 주시기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서영우 기술원 원장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2년 2019년 돼지열병에 이어 2020년부터는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이제껏 겪어보지 못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생활개선에는 마스크를 만들며 재능을 기부하고 재해 지역을 찾아가 이웃에 봉사하며 정성껏 만든 김장김치를 불우이웃에게 전달하는 등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농촌의 희망과 미래를 위한 일이라면 힘든 일 가리지 않고 열심히 함께하는 우리 생활개선 회원님들이 있어 가능한 일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생활개선 회원 여러분, 미래 농촌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응하고 지속 가능한 농촌 발전을 이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런 트렌드를 읽고 열악한 농촌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우리 여성 지도자로서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생활개선에서는 농촌을 지속 가능한 터전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농촌생활 환경 개선, 전통문화 계승, 체유농업 육성, 지역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농촌에는 삶의 활력을, 도시민들에게는 건강을 돌려드려야겠습니다. 또한 최근 더욱 빨라지는 지구온난화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생활 속 실천을 통해 탄소 중립 실현에도 앞장서야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행사가 우리 생활개선회가 한 단계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본대의 준비를 위해 노력해 주신 희원 여러분과 관계관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그동안 우수한 활동을 인정받아 수상의 연회를 안으신 수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축하의 마음을 전합니다. 코로나를 우리 함께 이겨내고 밝은 얼굴로 만날 날을 기대하며 여러분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농업기술원 서영호 원장님께서 격려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서영호입니다.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준비된 인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00여 도내 생활개선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려운 코로나 시국에 한국생활개선 충청북도 연합회 한마음대회를 개최하게 됨을 축하드립니다. 먼저 대회 준비에 애써주신 이금현 회장님, 각 시군 회장님, 그리고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계실 회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충북농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오늘 수상하신 분들께 축하의 말씀도 드립니다. 농촌을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생활개선 회원 여러분, 돌이켜보면 1958년 생활개선 구락부로 출발한 생활개선에는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잘 사는 농촌 만들기에 앞장서는 농촌을 대표하는 여성농업인 단체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이는 이 자리에 계신 생활회원 여러분들의 영농하시면서 여성농업인들의 권익 신장과 농촌 생활 환경 개선으로 농업농촌을 발전시키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오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코로나 상황에서 어려운 이웃을 돕고 기부물품을 전달하고 마스크를 제작, 배포하시는 등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모범적인 모습도 보여주셨습니다. 여성 농업인이 없는 농촌은 상상할 수 없으며 우리 농업농촌의 미래는 바로 여성 농업인에게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존경하는 생활개선 회원 여러분, 현재 농업농촌이 당면한 코로나 관련 소비 트렌드 변화, 그다음에 기후변화, 여러 가지 문제를 슬기롭게 대처하고 풍요로운 농촌을 만들기 위해 제2의 생활개선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농촌의 리더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사회적 약자를 위해 봉사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며 활력 있는 농촌을 만드는 데 기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최근 지구온난화로 범국민적인 탄소 중립 실천 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생활개선에도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농촌에서 현실을 극복하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생활개선 회원이 계시기에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세계 속으로 뻗어가는 충북농업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뜻깊은 대회를 축하드리면서 생활개선의 여러분, 오늘 즐거운 시간 되시고 늘 건강하신 가운데 가정에도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오늘 일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탄소 중립 실천 결의대회와 생활 개선의 활동 동영상을 상영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우수 생활 개선의 활동 사례 발표와 특강이 있겠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끝까지 남아서 함께 해주시기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1회 한국생활개선 충청북도 연합회 한마음대회
계획실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탄소 중립 실천 운동 결의 대회를 하겠습니다. 회장님과 시군 회장님들은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우리의 결의. 한국생활개선 충청북도 연합회는 저탄소 농업 기술을 선도하고 생활 속 탄소 저감 실천을 위해 아래와 같이 결의한다. 결의한다. 하나, 생활용 일회용품은 쓰지 않습니다. 하나, 생활 속 음식물 쓰레기를 50% 줄입니다. 하나, 플라스틱, 비닐 등 농자재는 수거하여 재활용합니다. 하나, 비료와 농약은 안전사용 기준을 준수합니다. 하나, 농산 부산물을 태우지 않습니다. 하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고 사용을 줄입니다. 충청북도 한국생활개선 충청북도 연합회는 지속 가능한 녹색사회 실현을 위한 농업 농촌 탄소 중립을 실천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2021년 11월 3일 한국생활개선 충청북도 연합회 회원 일동.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국생활개선 역사와 활동 동영상을 상영하겠습니다. (1958년) 우리 한국생활개선회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된 해입니다.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기 위한 우리들의 자발적인 발걸음이 어느덧 오늘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여성 농업인과 농업, 농촌사회의 성장을 위해 숨가쁘게 달려온 여정. 그 방대한 역사를 지금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1957년 농사교도법이 출현한 이후 시작된 농촌생활개선 사업은 가정교도원들을 배출하면서 활발히 진행됩니다. 그리고 더 나은 농촌생활개선을 위해 농촌 여성들의 학습단체인 생활개선 구락부가 조직됩니다. 이후 매년 400개 이상이 조직되며 빠르게 성장했고 부원 역시 매년 5,000명씩 증가하게 됩니다. 식량 부족 해결, 입식 부엌 개량, 타가소 운영 등 꼭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던 초창기 생활개선회의 활동입니다. 이후 생활개선 구락부는 새마을 부녀회로 통합되어 12년간 활동하였고 1989년 3월 새마을 부녀회에서 해산되어 생활개선회라는 이름으로 독립적인 단체가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1994년 한국생활개선회로 위대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이 시기에 체계적인 보모 훈련 사업,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여성의 복지, 농촌의 발전 등의 대한민국 발전에 이바지한 큰 사업들이 추진됩니다. 충청북도 생활개선 회원님들 안녕하세요. 한국생활개선 충청북도 연합회장 이금현입니다. 미래 농촌의 중요한 화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지속 가능한 농촌 건설입니다. 소비 문화적인 면에서도 간편식, 채식 문화, 윤리적 소비 문화가 확산되는 추세로 우리 농촌에서는 다양한 소비자 요구에 부응한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우리 생활개선에서는 농촌을 지속 가능한 터전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농촌 생활 환경 개선, 전통 문화 계승, 치유 농업 육성, 지역 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농촌에는 삶의 활력을, 도시민들에게는 건강을 돌려드려야겠습니다. 존경하는 5,600여 생활개선 회원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빌 날을 고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코로나19, 우리의 모든 것들이 멈춰섰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 생활개선에는 결코 멈추지 않겠습니다. 미래 농업농촌 발전의 주체로서, 통일 한반도 농업농촌 발전의 조력자로서, 그리고 세계 농업농촌 발전의 동반자로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당당히 걸어나가겠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수 생활개선회원 활동 사례 발표 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한 증평군 장영순 회장님께서 사례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생활개선 증평군연합회 장연순입니다. 이번에 잘한 것도 없는데 대상을 주셔가지고 지금 떨리는데, 좀 실수를 하더라도 제가 이게 전문 분야는 아니니까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넘기는 것만 되는 거죠. 저희 지금 제일 위에 있는 사진은 저희들이 계산군 시절에 있다가 증평군 개편되면서 지금 권혁순 국장님도 계시고 다 계시는데, 그때 저희들이 증평군으로 편입돼서 이제 나오는 장면이고요. 이 밑에 건 저희들이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 해야 될 그 퍼포먼스를 하고 사진 찍은 장면입니다. 제가 생활개선은 97년 1월 달에 가입을 해서 24년 동안 활동을 했고요. 계산 시절에 임원했던 거는 이제 빼고 증평군 시절부터 가겠습니다. 증평군 생활개선의 총무 4년 했고요.
증평 개선 우리 증평군 총무 회장을 제가 5년 동안 했습니다. 5년 동안 하고 생활개선 충북 연합회 감사 2년 하고요. 지금은 이제 충북 증평군 야생화 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고, 증평군 제일 잘한 거는 이제 부추 농사 짓는 거를 지금 제일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지금 부추 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저희가 일개 읍면을 하다 보니까 회원이 없어서 이제 회원 확대를 이제 한 거고, 저희들이 이제 농촌 지도자 생활개선 합동수련회 지금은 이제 농업인 단체에서 이제 같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농업인 나라 행사, 제가 이제 돈은 많지는 않으니까 합동수련회 할 때는 이제 지금 제가 이제 전자레인지를 이제 매년 내놓고 있고요. 농업인의 날 행사 때는 이제 칼라 테레비를 지금까지는 이제 현재 내놓고 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거는 저희들이 1회원 1기술을 해서 저희들이 장식장도 만들어보고 밥상도 만들어보고 했는데 다들 좋아하시고요. 이건 생활개선의 역량 강화 교육은 지금 저희들이 바느질서부터 다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건 가족공예를 하고 있는 거고요. 결혼 이주 여성 멘토 멘티 이거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게 지금 이제 넘어가고요. 멘토 한 거는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김치 전통 음식 나누기 행사 하고 있고, 향토 음식에서, 그리고 보육시설 화단 및 꽃길 조성은 이제 증평군에 거리에 심고 남은 꽃이 다 버려진다고 해서 저 이제 회장할 때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하정숙 회장님까지 계속 연결을 하고 있는데, 보육시설에 한 1년에 3군데나 4군데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인기가 좋다 보니까 서로 이제 연락이 와서 지금 이제 해주기를 바라고 있고요. 이게 김장 나눔도 하고 있고, 지금 자연 정화 활동은 각 시군도 다 하고 있겠지만, 저희들은 이제 쓰레기 줍는 것보다 제일 힘든 풀을 뽑아주는 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군에서도 시군에서도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생활개선을 이제 많이 호응도가 높아졌고요. 이건 찾아가는 소비자 그린 투어 하고 있고, 지금 생산전 일손 돕기는 저희 하정숙 회장님이 지금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저희들은 이제 봉사단체를 이렇게 활성화 시키셔서 지금 생활개선 회원 집이 아닌 다른 농가도, 이거는 이제 저희 집 이제 감자심으로 오셔서 이제 하신 거고요. 다른 단체에서도 이제 저희들을 많이 일을 이제 좀 도와달라고 하시는 편이고요. 그래서 인기가 많습니다. 지금 요거는 저희 이제 부추 밭인데 학생들 이제 체험 활동하고 있고요. 지금 요 부추 같은 경우는 올해 제가 장목반장을 보면서 제일 잘한 거는 GAP 이제 인증을 받아서 이제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홍진경 김치 공장에서 저희 부추를 쓰고 있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21농가인데 21농가 중에 지금 저희들이 14억 5천 한 15억은 넘을 것 같아요. 아직 이제 올해 다 하고 나면 15억은 이제 연매출 21가구에서 15억이면 저희는 이제 상당한 액수라고 보는데, 한 300평에서 1,500평 사이에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3천만 원에서 1억 2천의 소득을 올리고 있어요, 가정당. 그래서 저희 부추가 이제 저 기술센터에서 저를 이제 제일 시범포 1호로 다 이제 하셨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고소득이라는 거를 이렇게 알고 계셔서 저희 소장님께서 많이 이게 시범 사업은 3년만 한다는데 저희들은 7년까지 가서 21호까지 넘어간 거고요. 이제 품목별 연구의 소득 기반 사업은 지금 이제 관리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부추를 하다 보면 여름 같은 경우 꽃대가 많이 나와서 이제 작업을 못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파쇄를 벼서 버리다 보면 쓰레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저 관리기에 이제 파쇄기를 달아서 한번 지나가면 작게 여물처럼 쓸어서 그냥 뿌려주면 거름으로 다 이제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참 편리한
기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요거는 이제 농부증 예방 사업이라고, 요거는 저희들이 이제 하정숙 회장님, 올해는 하정숙 회장님 대표라고, 이제 작년엔 제 대표로 해서 저희들이 그 소독하기 쉽게, 여성분들이 소독하기 쉽게 100m 이상 이제 가는 줄을 해서 이제 소독기를 주셨고요. 이건 농업인 해외 연수 해마다 하고 있는 건 다른 시군 다 하시고 계신 거고, 농작업 보조 장비 지원 이건 5천만 원 해서 각 이제 도안면도 들어가고, 사다리나 아니면 그 리어커나 모자, 농작업 모자 같은 거 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제일 우위에 있는 사진은 어느 사진보다 수상보다 이제 제일 좋아하는 그 봉사자의 날에 받은, 충청북도에 나와서 받은 상을 제일 좋아하고 있고, 또 여기 두 번째 거는 금연 봉사하고 있고요. 세 번째 거는 저희 이제 하정숙 회장님이 결상해 주신 그 봉사단체에서 고성 불났을 때 가서 봉사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사진은 이주 여성들이 빨리 정착하기 위해서 이제 아기를 봐주고 밥을 해주고 이제 하면서, 그래야 한글을 깨우치고 우리나라 음식을 빨리 배워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아기를 봐주고 점심까지 해결을 해서 귀가를 시키는 그런 거였고요. 요거는 이제 부추밭, 저희 부추밭이고, 지금 요거는 제가 제일 야생화를 좋아하는데, 서울 가서 저 중앙에 가서 제가 이제 금상을 타보겠다고 3번을 나갔는데 2번만 동상에 끝난 그 사진이고요. 저거는 저희들이 체험 가서 이제 찍은 사진이고, 맨 끝에는 야생화. 저희들이 이제 그 한 가지 정도는 내가 좋아하는 거를 사업을 하고 싶어서 저는 이제 온실을 30평, 여기 기술센터 이제 거기서 이제 기술원에서 해주셔서 30평을 짓고 있는데, 그거 지금 야생화 심는 장면이고요. 요 맨 밑에 거가 이제 저기 베트남에서 온 제 딸이에요. 딸인데 이제 12년째 딸 이제 지가 딸 노릇을 잘해요. 그리고 이제 명절날이나 어버이날 이제 꽃다발이라도 갖고 오고, 저기 양말이라도 꼭 갖고 와요. 지금 12년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아들 장가드는데 초대할 이제 누나로서 이제 네가 누나니까, 얘가 누나니까 누나 선물까지 사오라고 이제 며느리감한테 얘기를 한 우리 딸이고요. 요거는 이제 그 저희들이 다문화 이제 가죽공예라든가 음식 만들고 천연염색 하는 중이에요. 천연염색하고, 쪽은 이제 현장 체험. 저 맨 끝에 사진은 이제 저 해장할 때 쌀 2가마니 떡을 하고 그 귤이나 사과를 사서 374 부다가 있으니까 이제 매년 저희들이 이제 떡을 해서 이제 방문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제가 뭐 잘한 거는 아니지만 좀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여쭤보셔도 되고요. 앞서세요. 제 활동은 이제 이것보다도 이제 그 혼자 사시는 분들 이제 청소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해드리고 있고요. 이게 너무 이렇게 갑자기 이제 그 활동한 사진을 달라 그러니까 집에서 찾아본 사진이 더는 이렇게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는 대로 는 건데, 잘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대상을 주셨어요.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특강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70, 80년대 음악 이야기로 현재 다락방의 불빛 대표이자 무직 스토리텔러인 이상조 대표님께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아, 70년대하고 80년대 그 우리나라 가요가 있고 외국 음악이 있을 텐데요. 70년대는 우리나라 가요를 보면 그 이전에는 작곡가 선생님들이 곡을 작곡을 해서 가수한테 주고
가수들이 노래를 받아서 부르는 그런 시대였다면 70년대가 되면서는 이제 싱어송라이터라고 해서 가수들이 직접 자기가 노래를 작곡해서 작사 작곡을 해서 노래를 부르는 그런 시대로 이제 바뀌기 시작합니다. 크게 보면은 우리가 많이 아는 세시봉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하던 뭐 송창식, 윤형주, 뭐 이런 김세환, 뭐 이런 가수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뭐 김민기나 양희은 뭐 이런 쪽 가수들도 있고, 그 다음에 신중현을 중심으로 해서 락이나 사이키델릭을 했던 그런 가수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후반기로 가면은 그 원래는 락으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 약간 뽕이라고 해야 되나요? 트로트? 약간 트로트 쪽으로 전향한 가수들도 있죠. 뭐 오동립 이런 노래도 있고, 뭐 진정남 몰랐었네, 뭐 이런 노래들을 불렀던 그런 가수들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80년대, 70년대 외국에서는 60년대까지 50년대, 60년대에 굉장히 인기가 있던 락앤롤이라는 음악이 있었거든요. 그 음악이 70년대가 되면은 이제 락이 다른 장르의 음악들하고 서로 막 결합을 해가지고 뭐 포크랑 결합해서 포크락이 되기도 하고요. 사이키델릭 락도 있고 브라스 그 악기들을 편입을 해서 브라스 락이 되기도 하고 재즈랑 같이 합쳐지면서 또 재즈 락이 되기도 하고 이제 그런 변화를 이제 겪게 됩니다. 그러다가 80년대가 되면은 1981년 8월 1일에 미국에서 MTV라는 뮤직비디오만 계속 틀어주는 그런 방송이 이제 생겨나게 되면서 우리가 듣는 음악에서 눈으로 보는 음악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뭐 팝스타 중에 마돈나라든지 신디로퍼라든지 마이클 잭슨이라든지 이런 가수들이 큰 인기를 얻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뭐 다 할 수는 없고 오늘 그 중에서 몇몇 가수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들어보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70년대, 80년대는 우리가 LP로 음악을 듣던 시대였습니다. 카세트 테이프하고 LP로 음악을 들었었는데요. 먼저 LP하고 LP 이전에 있던 SP라는 게 있거든요. LP, SP, 그리고 전축, 오디오 뭐 이런 얘기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보면은 이게 초창기에 이게 SP거든요. 우리가 LP는 많이 지금도 아실 텐데 LP 이전에는 SP라고 해서 그거보다는 크기가 약간 작고 그리고 이렇게 떨어지면 깨지는 요런 그 돌판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돌판이라고 부르는데 실제 이 안에 이제 석분이 들어가서 이렇게 떨어뜨리면 깨지는 그런 판이 있었어요. 그리고 SP라고 하는데 SP는 스탠다드 플레이의 약자입니다. 스탠다드 플레이. LP는 롱 플레이의 약자죠. 그래서 요게 보면은 한 면을 재생할 때 시간이 한 3분에서 5분 정도밖에 재생이 안 돼요. 그러니까 노래 한 곡 정도 들으면 요즘으로 치면 그냥 끝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제 클래식 같은 걸 듣거나 좀 긴 음악을 들으려면은 노래가 아직 안 끝났는데 뒤집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한 40분, 50분짜리 클래식 전곡을 들으려면 여러 번 이제 뒤집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책처럼, 그러니까 앨범처럼 여기 보면은 위에 3분, 5분 적혀 있는데 보면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라고 적혀 있죠. 파란색으로. 예, 거기 보면은 이게 이제 옆면이 안 나오는데 굉장히 이렇게 두툼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식 한 곡을 전곡을 다 들으려면 이게 SP가 여러 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듣고 또 뒤에 듣고 앞에 듣고 뒤에 듣고 이렇게 5장, 6장을 다 들어야 이제 한 곡을 다 들을 수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기억해 보면 사진을 저런 사진 앨범에다 꽂아 놨었잖아요. 그래서 요런 거를 앨범이라고 부른 겁니다. 요런 그 앨범.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LP 시대가 되면서 한 면의 재생 시간이 30분 정도로 길어집니다. 이제 이게 3분에서 10배 정도 길어지니까 한 장만 있어도 예전에 뭐 5장, 6장에 들어갈 수 있는 노래가 다 한 장에 들어가게 되니까 사실은 이거는 앨범은 아니지만 옛날에 그런 것들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앨범을 발표했다. 그래서 뭐 조용필이 3집 앨범을 발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SP 시절에 나왔던 그런 추억 때문에 이제 그렇게 얘기했던 거고 요즘도 젊은 친구들이 노래 3곡 발표하고 앨범 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게 아직도 남아 있는 거죠.
여러분이 옛날에 기억해 보시면 이런 게 집에 있었을 겁니다. 이런 게 굉장히 지금으로 봐도 굉장히 고급스러운데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축이라고 합니다. 전축. 우리나라에서 72년 이전에도 전축이 있긴 있었는데 소량 생산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수입산들이 많았었고 금성사에서 72년에 3,000대를 생산했다는 그런 기사가 나오면서 그때 이제 막 보급이 막 됐던 것 같아요. 전축은 여러분 그 축음기라는 게 있잖아요. 에디슨이 발명한 축음기라는 게 있는데 축음기는 소리가 전기에 의해서 이렇게 확장되는 게 아니고 그냥 통 울림으로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팔이 크거나 아니면 이 통이 크면은 큰 소리가 나고 작으면 또 작은 소리가 났었는데 전축의 시대가 되면서 이 전축이 전기 축음기라는 뜻이거든요. 전기로 판을 돌리고 전기로 소리를 크게 재생하는 그런 기기란 뜻입니다. 그래서 전기를 동력으로 이 판을 돌린다. 그러면 이 전축 이전에는 태엽으로 돌렸겠죠. 손으로 돌리거나.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72년 이후에는 전축의 시대가 이제 도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혼수품으로 전축을 사가기도 하고 남자들도 굉장히 월급을 모아가지고 이제 전축 사는 게 꿈일 정도로 그렇게 됐고요. 80년대가 되면은 막 혼수품으로 그 LP 클래식 전집 이런 걸 막 사가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다른 나라에서 볼 때는 굉장히 신기하게 본다고 합니다. 클래식 전집을 혼수품으로 사가는 나라는 아마 우리나라밖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이분들 누군지 다 아시죠? 여기 세시봉 친구들입니다. 예, 이상벽 씨 47년생이고요. 윤영주 씨도 47년생, 송창식 씨 47년생, 이장희 씨 47년생 이렇게 네 분이 이제 동갑입니다. 그런데 이장희 씨가 윤영주 씨하고 좀 더 젊은 줄 알았는데 이렇게 찾아보면 네 분이 동갑이에요. 그리고 한참 어릴 것 같은 김세환 씨는 한 살만 어립니다. 예, 한 살만 어리고요. 조영남 씨가 이제 나이가 제일 많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70년대 우리나라 포크의 한 축을 형성했던 이제 세시봉 출신들 가수인데요. 오늘은 이 중에서 송창식 씨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송창식 씨는 여러분들이 세시봉이라는 영화도 몇 년 전에 개봉을 해서 저도 굉장히 재미있게 봤는데 세시봉 이후의 이야기는 많이 알려진 것 같아요. 송창식 씨의 세시봉 데뷔하는 그 이후의 얘기는 많이 알려졌는데 그 이전의 얘기를 송창식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까 합니다. 송창식은 정말 이야기꾼이고 작곡가고 훌륭한 음악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요. 거의 저 70년대에 이장희 씨라는 분하고 송창식 씨가 아마 음악적으로는 가장 후배 음악인들한테 존경받는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송창식 얘기를 이제 세시봉 이전의 송창식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얘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예, 송창식 얘기를 한다 그랬는데 갑자기 낯선 분이 나타났는데 이분이 누구냐면 우리나라에서 한국의 피카소로 또 색채 마술사로 이렇게 미술하시는 분들한테는 너무너무 유명하신 전형림 화백이십니다. 2010년에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이 누구냐면 바로 송창식의 친아버지 되십니다. 하지만 송창식은 태어날 때 이분하고 같이 살질 않았어요. 송창식 어머님이 젊은 날에 이분의 아이를 임신을 하고 임신한 걸 모르고 인천으로 가서 전직 경찰이었던 송창식의 아버지를 만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와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살게 되는데요. 그 아버지가 경찰을 이제 그만두고 나서 운수 사업을 해가지고 트럭 몇 대를 가지고 운수 사업을 해서 굉장히 이제 큰 부자가 되는데 6.25를 지나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고 이제 생활이 너무너무 어려워지게 됩니다. 근데 송창식은 옛날서부터 오케스트라 지휘자나 성악가가 되는 게 꿈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집안이 근데 공부는 또 너무너무 잘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머니가 송창식과 여동생을 이제 할아버지 집에 맡기고 집을 나가서 재혼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송창식은 그때 나이가 7살이고 동생이 4살이니까 뭐 그런 꿈은 있었지만 좀 이루기가 어려웠었겠죠. 하지만 또 송창식이 또 공부를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중학교 때는 거의 수석을 했다고 합니다. 중학교에서 수석을 졸업을 했는데
이런 이제 꿈을 가지고 집안 형편도 생각하지 않고 당시에 정말 있는 집 애들만 다닌다는 서울예술고등학교를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험을 봐서 수석으로 입학을 해요. 근데 뭐 당연히 여기를 끝까지 다닐 수가 없었겠죠. 이때 이제 동기가 송창식하고 동기로 같이 학교를 다녔던 사람이 금난세 씨라는 유명한 지휘자입니다. 어떻게 생기신 분이냐면요, 이렇게 생기신 분이죠. 그래서 이 금난세 씨가 송창식 씨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송창식이라고 나랑 같이 고등학교 다니던 친구가 있었어. 음악에 정말 천재였던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가난해서 매일 수돗물로 배를 채우던 기억이 난다. 그 친구가 바로 송창식이다. 이렇게 금난세 씨가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송창식은 그래서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꿈이었지만 너무너무 가난한 집안 사정 때문에 2학년 때 학교를 결국 이제 중도에 포기를 하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뭐 공사장에서 이제 막 일꾼으로도 일을 하고요. 그리고 뭐 노숙 생활도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하다가 친구들 중에 이제 홍익대를 들어간 친구가 있었는데, 그래서 야, 뭐 너 뭐 어떻게 지내니? 나랑 같이 지내자. 뭐 예전에 저도 어렸을 때 보면은 자취나 하숙하는 친구들 집에서 이렇게 지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송창식도 홍대에 들어간 친구의 그 화실, 작업실이라고 하죠. 작업실에 이제 가서 그 안에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친구가 이제 홍대 다니니까 홍대 그 교내에도 뭐 자유롭게 같이 드나들고, 또 그 안에서 뭐 기타 치면서 노래도 하고, 또 강의실에도 뭐 누가 이렇게 지키는 건 아니니까 그냥 들어가 앉아서 듣고 이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송창식이 홍대 우리 학교 학생이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다가 이때 이제 그 이미 홍대 학생이면서 홍대 이제 미대를 다니던 이상벽 씨가 이제 세시봉에서는 또 이제 아르바이트로 이제 사회도 보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야, 우리 학교에 노래 정말 잘하는 친구가 있대. 이렇게 얘기를 듣고 이제 송창식과 이상벽이 이제 딱 만나게 돼요. 만나서 야, 내가 세시봉이라는 그런 거기서 내가 사회를 보는데 MC를 보는데 너도 노래 잘하는 것 같은데 와서 노래를 좀 한번 해봐라. 이래서 송창식이 오케이. 그래서 이제 세시봉을 가서 조용남, 윤영주, 김세환 뭐 이런 사람들하고 만나게 되는데요. 세시봉에서 이제 처음으로 불렀다는 노래, 송창식이 처음 노래를 불렀을 때 사람들이 막 감동을 해가지고, 야, 어떻게 저렇게 노래 잘하는 사람이 있냐. 성악가를 꿈꾸고 세계적인 지휘자를 꿈꿨던 사람이니까 당연히 노래를 잘했겠죠. 이 음반이 둘이 트윈폴리오를 결성하고 나서 만든 음반이 아니고 트윈폴리오로 활동을 하고 나서 헤어지기 전에 그동안 활동했던 노래들을 모아서 음반을 내고 해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음반을 보통은 우리가 음반을 먼저 발표하고 그 음반에 있는 노래들을 갖고 활동을 하는데, 트윈폴리오는 둘이 듀엣으로 결성을 해서 활동을 쭉 하다가 나중에 이제 해산을 하면서 이 마지막으로 기념 음반을 낸 거예요. 현경과 영애라는 듀엣도 있었는데요. 서울대 출신 그 여자분 두 분인데,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현경과 영애로 쭉 활동을 하다가 해산을 하면서 한 장의 음반을 남기죠. 그래서 그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송창식의 뭐 우리는 뭐 담배가게 아가씨 뭐 이런 노래들을 주로 기억하고, 요때는 제가 너무 어려가지고 잘 몰랐는데 정말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정말 송창식 노래 중에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노래, 사랑이야라는 노래를 나중에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 노래도 이제 사연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향군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송창식이 향군법 위반으로 유치장에 있을 때 지금 부인이죠, 한성숙 씨하고 이제 연애 중이었는데, 이제 뭐 남자친구가 유치장에 갇혀 있다고 하니까 면회를 왔습니다. 면회를 와가지고 면회를 온 게 너무 고마워서 송창식이 그 자리에서 그 사랑하는 마음을 이렇게 글로 써서 줬는데요. 한성숙 씨가 동화 작가라고 합니다. 동화 작가. 그래서 집에 와서 가사를 이렇게 그걸 다듬어 가지고 정리를 한 게 바로 이제 이 사랑이야라는 노래 가사인데요. 이게 너무 좋지 않나요? 진짜 사랑을 주제로 한 노래 중에, 가요 중에 이렇게 정말 멋진 곡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좋은데, 한번 쭉 가사를 한번 보시죠. 노래를 준비를 했는데 음질이 지금 안 좋으니까. 당신은 누구시길래 이렇게 내 마음 깊은 거기에 찾아와 촛불을 하나 밝혀 놓으셨나요? 예, 송창식 얘기를 했고요.
이제 외국 가수 얘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외국 가수 중에 원더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이게 경이로운이란 뜻입니다. 원더, 경이로운 이런 뜻이죠. 원더우먼이 생각나시죠? 원더우먼입니다. 이거 최근에 새로 나온 영화 속에 나온 원더우먼이네요. 우리가 기억하는 그 옛날 원더우먼은 아니고요. 예, 원더우먼이 생각이 납니다. 원더. 그리고 세븐 원더라는 게 있습니다. 세븐 원더. 7가지 경이로운. 뭐가 있냐면요. 7대 불가사의. 영국 선사시대 유적인 스톤헨지. 저렇게 큰 돌이 저 반경 수십 킬로 안에 없다고 합니다. 근데 저 돌이 어디서 났을까? 이거부터, 그리고 어떻게 이동을 했을까? 이런 것부터가 경이로운 일이죠. 7대 불가사의 중에. 이게 피라미드인데요. 저기 굉장히 자잘하게 보이는 저 한 칸이 2.5톤짜리 돌이고요. 그거 230만 개로 쌓아 올린 거라고 합니다. 만리장성. 기원전 220년부터 시작해갖고 6,300km를 이렇게 길이로 쌓아놓은 그런 만리장성도 있고요. 마추픽추라고 해서 1911년이 돼서야 저런 게 있었구나라고 발견이 됩니다. 해발 2,430m에 위치한 고대 도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원더 누굴까요? 이 사람입니다. 경이로운 사람. 스티블랜드 하더웨이 모리스라는 이 사람인데요. 켈빈 저드킨스와 룰라 사이에 셋째로 태어난 그 스티비 원더라는 가수입니다. 그 스티비 원더의 엄마는 당연히 흑인이겠죠. 스티비 원더 흑인이니까. 흑인인데 아버지가 누군지 어릴 때 10몇 살 때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임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출산을 하는데 당연히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니까 혼자 키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혼자 키우다가 생활을 해야 되니까 이제 어떤 이제 뭐 술집 같은 데 나가서, 술집이라고 하면 이제 뭐 재즈바 약간 이런 형태의 그런 술집입니다. 거기서 나가서 또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었는데요. 그때 켈빈 저드킨스와 만나게 됩니다. 그 켈빈 저드킨스는 그 술집 바에서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를 하는 남자였어요. 근데 이분은 정말 나도 유명한 가수가 되겠다, 음악가가 되겠다라는 꿈을 갖고 이제 언더그라운드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는데요. 그 음악을 너무 좋아했던 그 룰라는 바로 저 남자에게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둘이 결혼을 해서 둘째를 낳고, 그리고 세 번째로 난 사람이 스티비 원더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아버지가 근데 성공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성공을 못했습니다. 못해서 정말 이 집도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고 있었는데요. 아버지는 그래서 성공을 하려고 했는데 못하니까 너무너무 이제 상심이 크다 보니까 맨날 술과 뭐 이런 거로 이제 지새우게 되고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알코올 중독자. 그러니까 저 룰라는 또 열심히 일을 해갖고 여자가 벌어서 먹고 사는 그런 구조로 돼 있는 집이었는데, 아버지가 가끔 술이 안 취했을 때는 이 스티비 원더를 굉장히 이뻐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뭐 노래도 잘 따라 부르고 하모니카를 그냥 쥐어주면, 배우지도 않았는데 하모니카를 막 연주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어느 날 스티비 원더 생일이었는데 큰 맘 먹고 정말 없는 살림에 지금으로 치면 이제 장난감 피아노 같은 거, 소리 나는 장난감 미니 피아노를 이제 선물을 해주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름에 원더가 들어가잖아요. 경이롭게도 스티비 원더는 가르치지도 않은 피아노를 막 자유롭게 연주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집에서 버리는 피아노를 이제 얻어다가 피아노를 쳤는데 지금보다 방음이 더 안 됐겠죠. 층간소음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또 민원이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야, 우리 애가 정말 음악에 재능이 있는데 얘를 어떻게 가르칠 방법이 없구나. 그래서 자신이 다니던 교회에 가서 상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나면 우리 아이가 여기 교회에 있는 피아노를 좀 연주하면 안 되겠냐. 그래서 교회에서 허락을 해서 이제 교회에 가서 예배가 끝나고 나면 이제 스티비 원더가 교회에 있는 피아노를 가지고 피아노 연습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도 없어요. 혼자 깨우쳐 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조금 지나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교회에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보다 예배 끝나고 나서 스티비 원더가 연주하는 걸 들으러 신기하다고 뭐 7살, 6살 된 애가 막 피아노도 치고 하모니카도 연주하고
그때쯤 되면 막 드럼까지 막 치고 막 이런 이제 배우지도 않은 악기를 막 연주하는 이런 놀라운 광경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됩니다. 예, 요 드럼 치는 모습 나오죠? 그래서 지역에 뭐 지금으로 치면은 뭐 전국 노래자랑 뭐 이런 행사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서울에서 내려온 사회자가 이제 MC를 이제 맡게 됩니다. 근데 잠깐 출연진이 늦게 오는 바람에 시간이 나니까 애드립으로 사회자가 이걸 좀 시간을 메꿔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동네에서 좀 뭐 좀 유명한 사람 없냐? 잠깐 시간 줄 테니까 무대에서 뭔가 좀 보여줘라.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이미 이제 그 동네에서는 스티비 원더가 유명한 사람인 거예요. 이거 꼬마애가 있는데 뭐 하모니카, 피아노, 드럼 못하는 게 없다. 심지어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잘한다. 이래가지고 뭐 이제 연호를 하니까 결국 그 스티비 원더가 이제 무대 위에 올라와서 뭐 드럼도 연주하고 피아노도 막 연주하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회를 봤던 사람이 결국은 이 베리 고디에게 스티비 원더를 소개를 시켜주게 됩니다. 베리 고디는 누구냐면 옛날 여러분 집에 갖고 계신 판을 보면 흑인 가수들 판을 보면 대부분 모타운 레코드에서 발매된 겁니다. 그래서 흑인 가수들의 음악의 대부인 사람인데 이 11살 때 베리 고디를 만나게 돼요. 만나서 이제 바로 계약을 하고 음반을 발표하게 됐는데요. 음반을 발표하는데 바로 이제 준비 기간을 거쳐서 곡을 받고 연습을 해서 음반 녹음을 하고 발표한 음반이 13살 때 빌보드 차트 1위에 오르게 됩니다. 저희도 요새 그 BTS가 뭐 빌보드 차트에서 1위를 하고 막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우리 뭐 자부심도 높고 또 우리 한국 문화가 외국 사람들도 좋아하는구나 해서 기쁜데요. 스티비 원더는 13살 때 핑거팁스 파트 2라는 노래로 빌보드 차트에서 1위를 오르게 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아이가 저렇게 하모니카를 연주하면서 또 춤도 춰가면서 노래를 하니까 얼마나 귀여웠겠어요. 그리고 신기하고 어쨌든 어린 나이에 이제 세계 정상에 이제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25곡의 1위 곡을 발표를 했고요. 1억 5천만 장의 음반을 판매했고 22번이나 그래미상 또 아카데미상을 수상하고 UN 평화대사로도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기 그 박스 안에 있는 저분과 굉장히 유명한 노래를 발표하게 되는데요. 이 노래도 역시 빌보드 차트 1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저 안에 있는 기타 치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비틀즈의 폴 맥카트니라는 가수죠. 둘이서 좀 비틀즈 멤버들이 약간 흑인들하고 친했습니다. 흑인들하고 친해서 반전 또는 또 흑인 인권 운동 이런 데도 많이 참여를 하고요. 존 레논도 역시 그런 활동을 하다가 나중에 사망을 하게 되는데 에보니 앤 아이보리라는 노래를 발표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아이보리색 그러면 무슨 색이죠? 흰색이죠, 흰색? 약간 아이보리색은 약간 노란색을 띤 흰색을 아이보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에보니 앤 아이보리는 에보니는 검은색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흰색과 검은색이라는 그런 제목을 갖고 있는 노래인데요. 가사 내용은 뭐 이런 겁니다. 피아노 건반을 보면 검은색 건반과 흰색 건반이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는데 내가 만약 단 사흘만이라도 앞을 볼 수 있다면 가장 보고 싶은 게 무엇인지 나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상상의 나래를 펴는 동안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흘만 볼 수 있다면 내 눈을 어떻게 써야 할까요? 첫째 날이 지나가고 둘째 날이 지나가고 셋째 날에 황혼이 물들고 있을 때 이제 다시는 자신을 위한 태양이 떠오르지 않으리라는 것을 압니다. 자, 이제 그 사흘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눈길을 어디에 머물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아이샤 모리스라는 스티비 원더의 딸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티비 원더가 저 딸의 모습을 한 번만 보는 게 평생의 소원이라서 심지어 그 수술 받다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무슨 눈을 보게 하는 그런 수술법이 개발됐다고 하면 자기가 가서 나를 수술해 달라고 이미 어마어마한 팝스타에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재산도 가지고 있는 그런 팝스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리스크를 안고 딸의 눈을 한 번이라도 보기 위해서 자기가 자기를 대상으로 실험을 하라고 여러 차례 했다고 합니다.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 아이샤 모리스의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그녀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노래를 한 곡 만듭니다.
Isn't she lovely라는 노래고요. 그녀가 사랑스럽지 않나요? 그녀는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녀는 너무 소중합니다. 이제가 태어났죠. 노래는 우주에 흩어져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찾기만 하면 된다. 스티비 원더에게 앞으로도 이렇게 좋은 노래를 계속 발표할 수 있냐고 이제 물었더니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뭐 지금도 수백 곡을 발표 안 한 곡을 이미 작곡해서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심장을 사랑하는 데 쓰세요.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노래는 우주에 흩어져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찾기만 하면 된다고 하네요. 참 천재들은 뭔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하고. 그죠? 심지어 눈도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저렇게 음악의 천재성을 갖고 태어났는지 참 놀라운 사람입니다. 세븐 원더, 원더라는 이름을 붙이기 아주 적절한 그런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분이 이제 다른 가수로 넘어와서 이분 누군지 혹시 아시겠어요? 역시 마이클 잭슨이 더 유명하네요. 스티비 원더보다. 예, 마이클 잭슨입니다. 우리가 80년대를 대표하는 가수, 그럼 마이클 잭슨 보통 얘기를 하고요. 50년대는 뭐 엘비스 프레슬리 얘기하고 60년대는 비틀즈 얘기합니다. 70년대는 누구죠? 예, 70년대를 대표하는 진짜 단 하나의 가수는 없는 것 같아요. 뭐 보통 뭐 엘튼 존 얘기하기도 하고요. 이글스, 뭐 훌리오 이글레시아스, 뭐 여러 가수들이 거론이 됩니다. 네. 마이클 잭슨입니다. 마이클 잭슨. 예, 마이클 잭슨 어렸을 때 모습이죠. 아까 모습하고 좀 많이 다릅니다. 예, 마이클 잭슨 어렸을 때 모습이고, 요게 저희 집 그 LP장에 있는 걸 제가 찍어온 겁니다. 예. 1969년 11살에 빌보드 차트에서 1위를 합니다. 아까 스티비 원더가 13살에 1위를 했는데 2살 더 먼저, 2살 더 빠르게 빌보드에서 1위를 하게 됩니다. 마이클 잭슨도 어렸을 때 굉장히 불우하게 자랐습니다. 어떻게 불우했냐면 아버지가 자기 그 형제들 자매들이 많은데 다 가수로 활동을 했죠. 형제들도. 얘들을 가수로 성공시키기 위해서 막 스파르타식으로 엄청 혹독하게 교육을 시켰대요. 그래서 마이클 잭슨은 어린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걸 못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굉장히 사랑했고 어린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거에 자기가 번 돈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썼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11살에 빌보드에서 1위를 하게 된 게 결국 그 아버지가 아주 극성스럽게 가수를 시키기 위해서 스파르타식으로 굉장히 막 맞아가면서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춤도 배우고요. 어렸을 때부터 이미 스타였습니다. 11살에 세계 정상에 올랐던 가수입니다. 마이클 잭슨은. 그러다가 81년 8월 1일 날 팝 음악계에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뭐냐면 바로 아까 좀 전에도 처음에 말씀드렸던 MTV라는 방송국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루 종일 계속 뮤직비디오만 틀어주는 그런 방송국이었어요. 근데 그 유료였습니다. 돈을 내고 지금 우리가 뭐 넷플릭스 돈 내고 이렇게 보듯이 그런 거였는데 처음에 야 이게 무슨 되겠냐, 누가 돈을 내고 그 뮤직비디오를 보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걸 돈 내고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이 가수가 노래만 잘하면 되지 이런 시대였다면 81년 8월 1일 이후로는 가수도 얼굴도 잘생겨야 되고 춤도 잘 춰야 되고 이제 그런 시대로 이게 전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81년 이후로 마돈나, 뭐 신디 로퍼, 또 뭐 마이클 잭슨, 웸, 또 뭐 있을까요? 프린스, 뭐 이런 가수들이 엄청나게 큰 인기를, 듀란도 있고요, 그죠? 컬처 클럽, 뭐 탐슨 트윈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비주얼로 또는 춤을 잘 추거나 또는 아니면 뭐 보이조지 같은 경우에는 남자인데 여자처럼 화장을 하고 나오기도 하고요. 또 유리스믹스에서는 또 여자인데 또 약간 남자처럼 이렇게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이주일 씨도 뭐 뭔가를 보여주신다고 하고 계속 그렇게 하고 다녔는데 그런 영향이 있었는지 82년도에 마이클 잭슨이 바로 여러분 보시는 스릴러라는 이 앨범을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이 LP가, 이 음반이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판입니다. 이거보다 더 많이 팔린 판은 없어요. 여러 가지 기록이 있는데 1억 2천만 장이 팔렸다고 합니다. 1억 2천만 장. 아마 여러분 옛날에 집에 한 장씩은 다들 갖고 계셨을 그런 음반입니다. 전 세계 음악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으면서
무려 37주간 앨범 차트 1위를 합니다. 37주면 여러분 1년이 한 50주 되잖아요. 그죠? 1년 내내 계속 안 떨어지고 이 음반이 앨범 차트에서 1위를 하게 되고요. 여기에 수많은 거의 모든 곡이 다 히트를 하게 됩니다. 이 음반이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팝음악에서 이 스릴러 앨범이 나오기 전까지 82년 전에는 백인들은 백인의 음악을 했고 흑인들은 흑인의 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흑인들은 소울이나 블루스를 했고 백인들은 팝이나 락이나 뭐 컨츄리나 이런 음악을 했는데 마이클 잭슨은 이 음반에서 흑인인데도 백인들이 하는 음악도 받아들여서 락적인 요소, 어떤 소울도 담겨 있고 블루스적인 요소 이런 것들을 다 하나로 이제 합쳐지게 돼요. 그래서 마이클 잭슨이 이 음반이 크게 성공하면서 그 이후로 흑인 가수들의 어떤 몸값도 올라가게 되고요. 또 인지도도 올라가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혜택을 많이 본 사람이 누구냐면 라이오넬 리치라는 가수가 나중에 이제 마이클 잭슨이 없었다면 그 정도로 주목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We Are the World라는 음반을 제작할 때 마이클 잭슨하고 라이오넬 리치가 같이 그 노래를 공동으로 작곡하면서 굉장히 가깝게 지냈습니다. 예, 여기 나오죠. 예, 흑인들은 소울이나 재즈, 블루스 이런 음악을 했고 록, 팝, 발라드, 컨츄리 이런 음악은 백인이 했는데 이 음반 이후로 그런 경계가 없어져요. 그래서 백인들도 소울도 하고요. 뭐 흑인들도 뭐 팝 발라드도 하고요. 이런 시대가 됩니다. 어쨌든 두 개로 나눠져 있던 어떤 음악적인 장르를 마이클 잭슨이 하나로 합쳤다. 거기다가 보여주는 퍼포먼스까지 춤도 너무너무 멋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80년대는 뭐 단연코 누구라도 마이클 잭슨이 80년대를 대표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 마이클 잭슨이 이제 이렇게 성공을 하고 나서 1993년에 월드 투어, 우리는 전국 순회 공연 이렇게 하는데 마이클 잭슨은 월드 투어를 나갑니다. 그래서 뭐 호주, 영국, 프랑스, 일본 뭐 이렇게 월드 투어를 이제 하게 되는데 그때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예, 조단 챈들러라는 당시 13살짜리 아이가 있었는데요. 그 아버지가 에반 챈들러라고 마이클 잭슨하고 친구예요. 백인입니다. 근데 이 조단 챈들러와 에반 챈들러가 언론에 야, 마이클 잭슨은 사실은 어린아이를 성적으로 대하는 그런 뭐죠? 그 성애자, 소년 성애자 뭐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들을 성적으로 대한다. 그래서 애들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집에 아이들도 초대하고 하는 거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우리 아이가 피해자다.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마이클 잭슨은 월드 투어를 이제 그 계획을 하고 있었고 소니라는 회사하고 계약을 하고 있었는데요. 소니에서 이제 두 개의 의견이 있었죠. 야, 넌 사실 아니잖아. 사실 아닌데 뭘 합의를 해? 합의를 하지 마. 이런 이제 의견이 있었고 그 회사에서는 지금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금 앨범을 제작해서 빨리 팔아야 되니까 야, 빨리 이거 조기에 진화를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합의를 해라. 이렇게 종용을 하고요. 그런 의견이 훨씬 컸기 때문에 결국은 합의를 하게 돼요. 예, 250억 원을 주고 당시 돈으로 엄청 큰 돈이죠. 93년도에 250억이니까 합의를 하게 됐는데 오히려 이게 소문이 잦아들어야 되는데 야, 그럼 그렇지. 자기가 아닌데 왜 돈을 줬겠어. 뭐 이런 식으로 또 소문이 확산되면서 저도 어렸을 때 야, 마이클 잭슨이 그랬단 말이야. 이렇게 하고 이제 저도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후로 이제 월드 투어 나는 계약이 돼 있는 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월드 투어를 막 그런 루머와 사람들의 손가락질 막 비아냥 저 나쁜 놈이네 저거 막 이런 욕을 먹으면서 계속 활동을 하게 돼요. 계약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밤에 이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포폴이라는 그런 뭐 마취제 같은 걸 맞고 이제 그걸 맞아야 잠을 잘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조금씩 이 내성이 생기면서 약을 점점 더 많이 맞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물에 의존하게 되는데요. 2009년 6월 25일 날 마이클 잭슨이 프로포폴 과다 투여로 사망하게 됩니다. 프로포폴 과다 투여로 사망하게 되는데 이날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마이클 잭슨이 사망한 날 조단 챈들러 옛날에 13살 때 마이클 잭슨이 그 마이클 잭슨에 대해서 나쁜 소문을 처음에 만들어냈던 이 사람이 29살이 된 해였는데요.
블로그에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사실 나는 마이클 잭슨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는데 아버지가 그때 빚이 많았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한테 이렇게 시켜서 나는 그냥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그냥 나도 그냥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블로그에 고백을 하고요. 그리고 아버지는 4개월 뒤에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 250억을 뜯어냈던 아버지 있죠? 이렇게 자살을 하게 되고 마이클 잭슨이 이 위대한 스타가 죽었기 때문에 그 죽을 당시에 옆에 있던 사람이 마이클 잭슨의 그 뭐라고 하죠? 그 의사 주치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혹시 네가 살해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당연히 받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재판을 오랫동안 받았는데요.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마이클 잭슨이 죽기 직전에 했던 말을 녹음해 놓은 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 녹음이 뭐였냐면 마이클 잭슨이 이때 그 이제 재기 공연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2009년에 This Is It이라는 재기 공연을 앞두고 있어서 그 상태에서 이제 공연을 못 하고 죽은 건데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번 공연은 꼭 성공해야 돼요. 왜냐하면 치료비가 없어서 치료를 못 받고 있는 아이들을 위한 병원을 만들 거예요. 이번 공연 성공하면 그 돈으로 병원을 만들 거니까 이번은 우리 꼭 성공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죽어갑니다. 살아있을 때 39개 자선단체에 후원금을 내서 가장 많은 그 자선단체에 기부한 사람으로 그 기네스북에도 올라 있고요. 마이클 잭슨이 세상을 치유하는 재단 힐 더 월드를 통해서 수많은 전쟁 고아들을 도운 사람이고요. 당시 사망하기 직전까지 그가 기부한 돈이 우리나라 돈으로 1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지금 돈으로 하면 훨씬 더 많겠죠. 마이클 잭슨이 나쁜 사람이라는 소문이 너무 많았었는데 마이클 잭슨의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마이클 잭슨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고요. 마이클 잭슨이 아이들을 상대로 성적으로 착취한다는 여러 차례 소송이 있었지만 마이클 잭슨이 다 승소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합의를 받던 그 에반 챈들러 그는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다른 가수로 이제 넘어와서 이분 혹시 누군지 아시겠어요? 빌리 조엘이 어렸을 때 이제 아버지가 클래식 피아노를 가르쳤습니다. 클래식 피아노를 가르쳤는데 빌리 조엘은 또 그 무하마드 알리, 저도 어릴 때 뭐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 이렇게 유명했던 그 권투 선수가 있는데 이분한테 또 반해가지고 권투를 열심히 하고요. 피아노는 조금 덜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프로 그 선수로 해서 15번 프로 경기를 치를 정도로 권투 선수가 됩니다. 그래서 저 오른쪽에 있는 그 사진이 앨범에 들어가 있는 사진입니다. 여기 이렇게 보면은 권투 장갑 글로브를 이렇게 목에 걸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이분이 클래식 피아노를 배우고 권투를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비틀즈가 공연하는 걸 보게 됩니다. 비틀즈가 공연하는 걸 보고 나서 야, 나는 진짜 팝스타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다시 결심을 해요. 결심을 하면서 돈을 이제 막 있는 대로 다 모아가지고 음반을 발표합니다. 성공을 꼭 하고 말겠다는 마음으로 음반을 발표하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써있네요. 실패했네요. 실패하고 나중에는 빚을 져가지고 또 음반을 발표합니다. 그런데 역시 또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저건 사채까지 막 얻어 쓰다 보니까 빚쟁이들이 막 이제 이 사람을 돈을 빨리 갚으라고 했겠죠. 그래서 그 도시를 떠나서 LA로 이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요. 그래서 거기서 할 줄 아는 게 피아노 치는 것밖에 없으니까 칵테일 바에서 피아노를 연주하면서 돈을 벌고 있는데 거기서 일하던 시절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작사 작곡을 해서 발표한 노래가 바로 피아노맨이라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로 이제 무명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가사를 보면 이런 거죠. 지금은 토요일 밤 9시예요. 단골 손님들이 섞여 들어오고 내 옆에는 진토닉을 즐기고 있는 한 노인이 앉아 있어요. 그 노인이 말하기를 이봐 청년 노래 한 곡 연주해 주지 그래. 어떻게 부르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슬프고 감미로운 노래야. 내가 젊었을 땐 그 노래를 모두 알았었는데 지금은 잘 모르는 것 같아. 노래를 한 곡 불러줘. 당신은 피아노맨이잖아. 이런 가사를 갖고 있는 노래 피아노맨. 예, 그리고 1977년에 더 스트레인저라는 뭐 휘파람 소리 나오는 그런 노래가 담겨 있는 그 앨범이죠. 큰 성공을 하고요. 이 앨범에서 4곡이 동시에 히트하면서
아주 유명한 이제 스타가 됩니다. 거기에 Just the Way You Are라는 노래가 들어있는데요. 사실 이 Just the Way You Are라는 노래가 탄생하게 된 배경은 저기 지금 보면은 그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있고 옆에 빌리 조엘이 있는데 키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아주 작은 키의 혼혈이었던 빌리 조엘은 아이들한테 놀림을 받았었는데요. 그래서 약간 왕따 같은 학교에서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크게 성공한 사람을 보면은 어렸을 때 행복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보면.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마다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해 줬다고 합니다. 빌리, 모든 사람에게는 각각의 개성이 있단다. 너에게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 친구들도 언젠가는 그 사실을 알게 될 거야. 엄마는 지금 그대로의 너의 모습이 가장 멋지구나. 이렇게 늘 어머니가 해주시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있다가 그 가사로 이제 써낸 것이 바로 Just the Way You Are, 지금 그대로의 너의 모습이란 노래인데요. 이렇게 크게 이제 팝스타로서 성공을 했는데 그 서양 사람들이 좀 많이 즐기는 할리 데이비슨이라고 이렇게 팔 이렇게 들고 타는 오토바이 있잖아요. 좀 불편해 보이는데 어쨌든 그 오토바이에 또 빠져가지고 오토바이가 미국에서는 오토바이도 고속도로를 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속도로를 타다가 이제 사고가 나가지고 큰 사고로 거의 이제 죽기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병원에만 입원해 있다 보니까 활동도 못 하고 그러니까 그 부인이 그 빌리 조엘을 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전 재산을 정리해서. 그래서 여기 누워 있으니까 돈도 벌 수도 없고 재산은 다 부인이 가지고 도망가고 하다 보니까 병원비도 막 밀리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문에 야, 유명한 빌리 조엘이 병원비도 못 내는 신세가 됐다더라. 이렇게 이제 신문에 막 언론에 나간 거예요. 근데 패션 모델, 그러니까 당시에 그 슈퍼 모델이라고 많이 그런 단어를 많이 썼었는데 세계적인 슈퍼 모델 크리스티 블링클리가 나타나서요. 바로 어떤 여자냐면 이 여자죠. 난 당신의 팬인데 당신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 뭐가 필요하냐? 그래서 일단 병원비도 해결해주고, 그리고 저 여자가 이제 고백을 하죠. 난 당신이 부인하고 끝났다면 당신하고 결혼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둘이 이제 결혼하고요. 크리스티 블링클리 덕분에 빌리 조엘이 완전히 바닥까지 추락했다가 다시 이제 성공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빌리 조엘이 이 부인에게, 두 번째 부인에게 바친 노래가 바로 업타운 걸입니다. 이 업타운 걸은 그 업타운이 약간 상류층 이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저기 높은 곳에 있는 마을 이런 뜻이니까. 그래서 이 업타운 걸의 주인공이 바로 크리스티 블링클리라는 이 슈퍼모델입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롤러스케이트장에서 이렇게 롤러스케이트 타면은 이 노래가 참 많이 나왔었는데요. 업타운 걸로 이제 제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70년대, 80년대에 대한 그 가수 중에 몇 명을 제가 이제 선정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사실 그 팝스타들이나 그런 가수들의 이렇게 인생을 살펴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아주 무난하게 편안하게 살다가 나중에 잘 성공해갖고 유명한 사람이 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보면은 다 삶의 궤적 중에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마이클 잭슨도 그렇고 또 빌리 조엘도 그렇고 또 얘기했던 송창식도 그렇고요. 이런 가수들을 보면은 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중에 끝에는 성공한 그런 가수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즐거우셨나요? 예, 음질이 조금 안 좋았는데 죄송하고요.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은 저도 아주 행복한 마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과거로 돌아갔던 감미로운 음악. 지금까지 이렇게 발표해 주시고 해주신 사장님께 큰 박수. 열정적이진 않았지만 감미롭게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상으로 제31회 한국생활개선 충청북도 연합회 한마음 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회장님과 회원님들 가시는 길 안전운전 하시고요. 유튜브로 참석해 주신 회원님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나가시는 길에 간식 해놓은 거 있으니까 하나씩 받아서 안전한 귀갓길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